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 임원 생활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엔 늘 빚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택시를 타고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가 났고 화분엔 낯선 꽃이 심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60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 윤미경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입니다. 아버지 아들이요. 윤미경은 잠시 그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연락도 없이 왔네요. 들어오세요. 말투는 냉랭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여인. 등이 굽고 손이 거친 그의 어머니 정자였습니다. 정자 씨, 그쪽 얼룩 아직 안 닦였잖아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네, 지금 할게요. 정자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에 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아, 왜 연락 안 하고,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정자는 황급히 일어나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윤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심하시대서 집안일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정자는 아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그냥 돕는 거야. 도윤은 어머니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어깨를 봤습니다. 그 모습은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지은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그 미소. 그 뒤에 숨겨진 굴욕과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가 떴습니다. 10년간 모은 돈 충분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 복수는 조용히 씨앗을 틀었습니다. 도윤은 사흘째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방에만 계셨고 윤미경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자만 부엌과 마당을 오갔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이웃 슈퍼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도윤이 맞지? 많이 컸네. 어머니 고생 많으시더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 씨는 부엌에만 계셔. 식탁에도 못 앉아. 새댁이 따로 먹으래.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수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말이 어눌해졌고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윤아. 태수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지내세요? 미경이가 좋아해서. 심심하대. 심심해서 하녀처럼 부리는 게 맞습니까?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나약함이 한심했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도윤은 집안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경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파일 속엔 재산 관련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사본, 그리고 상속 관련 문서. 그중 하나를 펼쳤을 때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법정 배우자 윤미경,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 윤미경, 아버지 명의의 집과 예금, 심지어 회사 지분까지 모두 윤미경 앞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윤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미경이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참이었습니다. 어머,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면 어떡해요. 그녀는 태연하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건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나보고 관리하래서. 거짓말 마세요. 이건 명백한 편법입니다. 윤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편법?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변호사도 확인했고요. 그럼 엄마는요? 평생 함께 산 사람인데 한 푼도 없이 살라는 겁니까? 정자 씨는 이미 위자료 받았어요. 더 원하면 법원 가시든지.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단했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저녁 도윤은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 자리였습니다. 정자는 국밥을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 왜 참고 계세요? 싸우면 내 아버지가 힘들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살 순 없어요. 정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돼서 다행이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다시 찾아드릴게요. 꼭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도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상속법 변경, 배우자, 지위 회복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엔 수십 개의 법률 상담 글이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그의 눈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창밖으론 비가 그쳤고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엔 이제 계획이 아닌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윤은 법무법인 정률의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최민호는 40대 중반,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도윤이 건넨 서류를 펼쳐보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단 뜻입니까?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요. 재혼 후 배우자 명의로 정리한 건 흔한 일이고 아버님이 서명하셨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최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서류를 다시 작성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상태론 힘듭니다. 말도 어눌하시고 의식이 있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됩니다. 단 본인 의지로 하셔야 하고 증인도 필요합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미경은 친구 모임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태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미경이가 챙겨줘. 챙기는 게 아니라 부리는 겁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그게 엄마가 살 삶입니까? 태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 서류대로면요. 그건 미경이가 아버지 의지입니까? 아니면 윤미경 씨 뜻입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지켜주세요. 제대로 된 이름으로요. 사흘 뒤 도윤은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김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수님, 이 문서는 법적 배우자를 박정자님으로 변경하고 상속 순위를 재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본인 의사가 맞으십니까? 서명 가능하십니까?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받쳐줬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한 획 한 획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태수? 글씨는 삐뚤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최민호가 도장을 찍고 증인 2명이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3일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저한테 하실 말씀 아닙니다. 내 엄마한테 할 말이 없구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미경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병원 다녀왔습니다. 병원? 무슨 병원을 둘이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미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30분 뒤 정자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곧 엄마 이름이 돌아올 거예요.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엄마가 다시 배우자로 등록됐어요.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셨고요. 정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며칠 후 확정됩니다. 윤미경 씨는 아직 몰라요. 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네, 엄마. 윤미경은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그녀는 빈소 앞에서 절을 한 번 하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부인이래. 근데 왜 저렇게 차갑게 구시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확인 일정 잡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일 같이 가요. 나도 가야 하니? 당연하죠. 엄마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정자는 전화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법무법인 회의실.
윤미경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자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저도 가족이니까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미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제가 배우자니까 제 명의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경 씨 현재 법적 배우자는 박정자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고인께서 생전에 서류를 제작성하셨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박정자님으로 변경되었고 상속 순위도 그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그건 조작이에요. 윤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민호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서명과 도장, 증인 확인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공증도 받았습니다. 윤미경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미경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꾸민 거지?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하신 겁니다. 거짓말. 그분은 내 말을 다 들으셨어. 마지막엔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길 정자는 멈춰섰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이게 진짜니? 네. 이제 엄마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정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엄마 이름으로요. 정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굴욕과 억울함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어머니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 이제 뭐하고 살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있긴 해. 뭔데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옛날에 커피숍 하고 싶었어. 작은 데라도.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엄마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희망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바닷가 마을의 작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1층 가게였습니다. 창밖으론 바다가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정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빈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미래가 보였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간판 이름은 뭘로 할까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자의 집. 좋네요. 엄마 이름 그대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론 갈매기가 날았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정자는 카페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커피 향과 바다 내음이 섞인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론 갈매기가 날았고 손님 몇이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도윤은 어머니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정자는 아들이 건넨 카페 열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쇠붙이가 자신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엄마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젠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금세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라고 하면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과거엔 없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네.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아요. 할머니는 정자의 손을 두드려줬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늘 똑같은 자리를 내줬습니다. 창가 구석,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엄마, 장사 잘 돼요? 응. 사람들이 좋아해. 힘들진 않으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예전하고는 달라. 도윤은 어머니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 행복해. 정자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뭘 드릴까요? 윤미경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건네자 윤미경이 말했습니다. 잘 되셨네요. 덕분에요. 덕분이라니요. 제가 뭘 했다고. 정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전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윤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사세요. 네. 윤미경 씨도요. 윤미경은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이젠 괜찮아. 저녁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어. 제가 한 건 없어요. 엄마 이름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 정자는 아들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을 뿐입니다. 그의 여름 정자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벽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최고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자 사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정자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응, 오래오래 살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카페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자의 집. 세 글자가 불빛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때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웃음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효자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은 사진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론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일, 그것만큼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바닷가 마을엔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 정자의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